경제 소식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. 경제팀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요즘 무인 계산대 도입하는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었죠. 맞습니다. 저희 회사 앞에도 햄버거 가게도 그렇고 네. 주변에 뭐 라면집 봐도 그런 집들이 참 많아졌어요. 맞습니다. 네.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주문부터 계산까지 다 해주는 무인 자동화 기기를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. 네. 최근 식음료 업계를 중심으로 키오스크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. 네.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가봤는데 매장에 들어갔더니 점원이 여러 명이 있어도 주문을 받지 않더라고요. 카운터 앞에는 지금은 셀프 오더 타임이라고 써 있고 무인 주문기를 이용해달라는 현수막이 세워져 있고요. 그래서 매장 한켠에 있는 키오스크를 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클릭해가면서 어렵지 않게 주문을 그렇죠.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네. 점원이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. 실제 키오스크의 선호도를 물었더니 세대 간에 확연히 의견이 갈렸습니다. 들어보시죠. 주문할 때 뭐 여러 가지 선택하면 이제 그 주문 받은 사람 힘들어하잖아요. 제가 뭐 그냥 터치만 하면 되니까 선택이 편하고 뭐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성격이 소심한 편이라 약간 직원분들이랑 약간 대화하는 게 좀 그런데 그런 걸로 하면 확실히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젊은 사람은 이걸로 하고 되게 너무 불편해요. 나이 먹은 사람은 이걸로 안 해요. 귀찮아요. 특히 우리는 좀 해기가 번거로워.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이제 익숙지 않잖아요. 우리는 그거 가끔 한 번씩 여기 와서 먹는데. 네, 조금 전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는 네.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고백하건대 맞습니다. 저만 해도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해요. 불편한 그러셨나요? 거는 뭐 네.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.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기도 하는데요. 네. 사실 무인 기계가 낯설고 새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. 네. 은행 ATM만 생각해봐도 도입된 지 수십 년이 그렇죠. 지났거든요. 네. 뭐 현금 인출만 하던 CD기는 7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. 공과금 수납같이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는 ATM도 1984년도에 사용이 됐습니다. CD기가 벌써 이렇게 40년이나 넘었다는 것도 네. 좀 워낙 익숙해져 갖고 이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키오스크가 물론 ATM보다 조금 더 글씨도 많고 메뉴도 많고 또 클릭도 여러 번 해야 하긴 하지만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네. 당장 뭐 두려움이나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서 본격적인 키오스크 시대가 도래하면 노인과 또 장애인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숫자를 보면 확 와닿는데요. 국내 3대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률을 보면요.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롯데리아는 전국 1,350여 개 매장 중에 820여 개 매장, 61%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고요. 맥도널드는 전국 420개 매장 중에 60%, 버거킹도 300여 개 매장 중에 68%의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. 그러니까 증가세도 아주 가파른데요. 롯데리아는요, 2015년에는 6%에 불과했던 도입률이 이듬해 33%, 49%, 지난해는 61%로 불과 3년 사이에 급격히 확대됐습니다. 네. 뭐 다른 업종보다 패스트푸드점이 앞서서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아예 매장에 사람이 아예 없는 네. 그런 무인 매장도 충분히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맞습니다. 지금도 음식점 말고도요, 커피숍, 편의점, 또 옷가게까지 무인 매장들이 그렇죠.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고요. 지금은 주문과 결제까지만 대신하는 키오스크지만 그 영역이 앞으로 더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. 네. 대전에 있는 한 키오스크 개발 업체를 가봤는데요. 문 연지 딱 1년 됐는데 작년에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. 네. 주로 스터디 카페에서 고객 대면 없이 완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주력 상품이고요. 그 외에 미용실, 애견 호텔, 또 의료재단까지도 부분 무인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네. 직접 들어보시죠. 기존의 셀프 결제뿐만 아니라 운영의 무인화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면서 IoT 기술을 이용해서 조명을 제어한다거나 매장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개발을 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네, 아까 뭐 키오스크가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뭐 불편함이야 익숙해지면 되는 문제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일자리를 이렇게 좀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를 보면요. 네. 로봇의 산업의 발전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200만 개라면 줄어드는 게 700만 개라고 예측을 했습니다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. 이 증기기관 하나가 1000명을 실업자로 만들었다는 과거 산업혁명 당시를 돌아보면요. 그렇죠. 지금의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시각도 있고요. 네. 실제 키오스크가 가지고 있는
이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사례는 참 주변에 많습니다. 이 갈비탕집을 보면요, 9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인건비가 너무 부담돼서 키오스크를 도입을 했는데 그 결과 월 700만 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네. 합니다. 대신 8, 9천 원대였던 음식값을 30%씩 낮춰서 5,5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갈비탕과 육개장을 팔기 시작했는데요.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이 줄고 그렇죠. 자영업자 소득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이 고용이 감소한다는 네. 이런 어두운 양면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거죠. 네. 이 머지않은 키오스크 시대를 앞두고 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또 줄어드는 일자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. 네, 맞습니다. 무인화 시대의 명과 암에 대해서 경제팀 이지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